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로 라면값 가져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라면값 언급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라면 한 봉지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 이렇게 언급을 했죠. 이 한마디에 농심의 주가가 4.6% 넘게 하락하는 등 시장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라면값이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편의점 기준입니다. 인기 있는 대부분의 봉지라면은 여전히 1,000원 안팎이었고요. 1,000원 안 되는 라면들도 다수였습니다. 2,000원이 넘는 라면은 주로 프리미엄 신제품이나 컵라면 등이었습니다. 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 정도였고요. 그렇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탐탁지 않은데요. 농심, 삼양, 오뚜기 등이 최근 라면값을 잇따라 올려서 원성을 샀죠. 고유가, 고환율, 원재료값 상승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설명인데 올라도 너무 오르긴 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라면 물가는 1년 전보다 6.2% 상승해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그런데 라면뿐 아니라 다른 가공식품 가격도 크게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특히 비싸진 가공식품들 어떤 게 있나 보시겠습니다. 네. 초콜릿은 10% 넘게, 커피도 8% 이상 올랐습니다. 빵, 생수, 아이스크림도 5% 넘게 비싸졌습니다. 이렇게 5% 넘게 오른 품목이 19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전부터 최근까지 오른 건데요. 국정 공백기를 틈타서 값을 오른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정부 부처가 조만간 식품업계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재료값과 인건비 같은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할인 정책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고물가 여파로 듀프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듀프가 무엇인가요? 듀프란 쉽게 말해서 저렴한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품, 소위 짝퉁과는 다른데요. 듀프는 고가 브랜드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 비슷한 성능을 갖췄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합법적인 제품을 뜻합니다. 특히 최근에 저가 뷰티 제품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샤넬과 유사한 화장품이 있습니다. 오, 네. 6만 원대 명품과 비슷한 느낌을 3천 원대에서 구현해서 인기입니다. 정말요? 실제로 지난해 다이소의 뷰티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보다 144%나 급증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편의점들도 이런 듀프 시장의 뷰티 제품 판매에 뛰어들어서 GS25의 지난해 화장품 매출은 45.6%, CU도 16.5%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네, 이런 듀프 열풍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불고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듀프 소비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최근 미국의 대형마트죠. 월마트에서 에르메스의 가방과 똑 닮은 듀프 제품이 나와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과 비슷하게 생긴 제품을 8만 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일본 브랜드인 유니클로에서도 명품 가방의 듀프 제품을 내놓았고요. 물론 가품과의 경계가 좀 아슬아슬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불황 속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이런 소비 트렌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요즘에 금보다 더 빛나는 게 은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은값이 빠르게 올랐나 봐요. 그렇습니다. 은 가격이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9일로 뉴욕 상업거래소 기준으로 9월물의 은 선물 가격이 36.2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게 2012년 2월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최근 은값이 이렇게 뛴 것은 태양광이나 배터리 같은 산업용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자금이 몰린 탓도 있고요. 달러 약세,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은값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관련된 금융상품의 가격도 크게 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상장한 은 관련 금융상품 수익률이 올해 약 20%에 달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그러니까 시장 변동폭을 더 크게 반영하는 일부 상품의 경우는 30% 넘는 수익을 받고요. 은이 이렇게 산업용 원자재 그리고 안전자산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투자 매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한동안 지속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국민 음료입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를 조사한 건가요? 맞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 5년간 우리 국민 하루 음료 섭취량이 2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어떤 음료를 마시는지일 텐데요. 네. 2023년 기준으로 국민이 가장 많이 마신 음료 1위는
무가당 커피,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탄산음료, 가당음료 순이었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쭉 보시면 무가당 커피와 저칼로리 탄산음료 소비는 좀 늘었고요. 당이 들어간 탄산음료는 좀 덜 마시는 쪽으로 트렌드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아메리카노가 1위라니 정말 커피 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당 섭취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요. 맞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봤더니 청소년은 탄산음료를, 어린이들은 과일, 채소 음료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은 30대, 20대, 40대 순으로 많았는데 음료 속 당 섭취량을 봤더니 1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음료를 마시는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9살 이하는 32%가, 18세 이하는 26%가 당을 과잉 섭취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도 알아두면 유익한 경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쏙쏙 경제부 강은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